박은정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5세 몸이지만 아직 시계보다 빠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미라, 그리고 중학생 손자 준우를 위한 아침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다. 냉장고에서 미라가 어제 사온 재료들을 꺼내며 한숨이 나왔다. 갈치 1마리, 시금치 1단, 두부 1모. 4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라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정중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은정 님이시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댁의 형제분이신 박태수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오빠 태수. 30년 전 크게 싸우고 연락을 끊은 그 오빠 말인가. 당시 아버지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오빠는 동생 주제에 감이라며 화를 냈고 은정은 형이든 동생이든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느냐며 맞섰었다. 그날 이후 서로 남남처럼 살았다. 오빠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어떠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빌딩 10층에 있었다. 은정은 평소 입던 소박한 옷차림이 어색해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김정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는 은정을 회의실로 안내하며 차를 권했다. 우선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수님께서 지난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30년간 원수처럼 지낸 오빠였지만 죽음 소식 앞에서는 그저 피부치를 잃은 슬픔뿐이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는? 박태수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일한 상속인으로 박은정님을 지정하셨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희는 30년간 연락도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님도 유언장에 그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변호사는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오빠의 친필이었다. 은정아, 오빠가 잘못했다. 30년 전 그날 너의 말이 맞았어. 남녀 구별 없이 똑같은 자식이라고 했던 내 말이. 그런데 형은 고집이 세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형이 평생 읽어놓은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으면 한다.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좋은 일에 써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렸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잠시 기다려줬다. 상속 재산 목록을 보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본 은정은 눈을 의심했다. 부동산 여러 채, 주식, 예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항목은 오션뷰 리조트였다. 동해안의 유명한 대형 휴양지였다. 이게 다 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총시가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오션뷰 리조트는 연 매출이 150억이 넘는 대형 리조트입니다. 은정은 현기증을 느꼈다. 200억? 그동안 장바구니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해 고민하던 자신에게 이런 거대한 재산이? 그런데 제가 리조트 같은 걸 어떻게 운영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총지배인을 비롯해 경영진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박태수 님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운영 방향을 상세히 남겨두셨습니다. 박은정 님은 이사장으로서 큰 방향만 정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멍한 상태였다. 창밖 풍경이 달리 보였다. 지나가는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든 게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미라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상시라면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성우 오빠가 오늘 회식이 취소되어서 일찍 온다고 했거든요. 은정은 부엌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면서도 자꾸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들이 떠올랐다. 오션뷰 리조트 이사장. 연 매출 150억. 200억 상속.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은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성우가 젓가락질을 멈추며 물었다. 너 작은아버지. 내 오빠가 돌아가셨대. 아, 그렇군요. 언제 장례식이에요? 미라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 그런데 오빠가 나한테 유산을 남겼다고 하더라. 얼마나요? 미라의 눈이 번쩍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200억이라고 말하면 믿을까? 아니면 혹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좀 큰 금액이야. 리조트도 있고. 리조트요? 어디 리조트인데요? 성우가 관심을 보였다. 오션뷰 리조트라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준우조차 게임하던 손을 멈췄다. 설마 그 유명한 오션뷰 리조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것 같아. 어머니, 농담이시죠? 그 리조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들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 오빠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빠, 정말 큰 짐을 남기고 가셨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설렘도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갖게 된 것이다. 65년을 살면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변호사와 약속한 리조트 방문 일정 때문이었다. 오션뷰 리조트를 직접 보고 총지배인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미라가 일찍 일어나 나타났다. 평소 같으면 오전 9시는 되어야 일어나는 그녀였는데 어머니, 오늘 리조트 가신다고 하셨죠? 응, 오전에 다녀올 예정이야.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미라의 갑작스런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오늘은 일단 혼자 가볼게. 나중에 기회 되면. 아, 네. 알겠어요. 미라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오전 10시 은정은 택시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다. 회색빛 도시에서 푸른 바다로. 리조트 입구에 도착하자 은정은 숨을 멈췄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오션뷰 리조트라고 새겨진 대리석 간판 뒤로 하얀 건물들이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다. 박은정 이사장님이시죠?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저는 총지배인 한성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사장님이라니.
박태수 회장님께서 생전에 누이분을 후계자로 지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성민의 정중한 태도에 은정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존대받아 본 기억이 없었다. 특히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 말이다. 리조트 내부는 더욱 놀라웠다. 대리석 바닥의 로비, 샹들리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창. 손님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현재 객실 가동률이 85% 정도입니다. 성수기에는 예약이 3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한성민이 안내하며 설명했다. 레스토랑, 수영장, 스파, 골프장까지 하나의 완전한 세계였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시 직원이 300명, 성수기에는 500명까지 늘어납니다. 모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일하게 될 분들입니다. 이사장실로 안내받은 은정은 또 한 번 놀랐다.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박은정 이사장 명패.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성민이 설명했다. 그런데 제가 리조트 운영을 어떻게 하죠? 전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이사장님께서는 큰 방향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후에 주요 부서장들과 미팅을 가졌다. 마케팅 팀장, 운영팀장, 인사팀장 등 10여 명이 모여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전문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진짜 이사장으로 대우했다. 이사장님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민이 정중히 물었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평생 남의 지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지시를 내려야 한다니. 일단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손님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좋은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조트에서의 하루는 꿈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하자 미라가 불편한 표정으로 맞았다. 어머니, 오늘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이 시간인데. 아, 미안해. 리조트 일이 길어져서. 리조트 일이라고 하셔도 어머니가 하실 줄 아는 게 있나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미라의 말에 은정의 기분이 급격히 가라앉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300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이사장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줬는데 집에 오니 다시 집안 일꾼 취급이었다. 지금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라면요? 성우 오빠가 오늘 중요한 미팅 때문에 피곤해할 텐데 라면을 먹으라고요? 은정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변한 재료가 없었다. 달걀 몇 개와 대파, 그리고 냉동실의 만두가 전부였다. 성우가 9시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엄마, 오늘 리조트 다녀왔다며? 어땠어? 응, 생각보다 컸어.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어? 연 매출이 1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150억? 성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엄마가 이제 진짜 부자네. 아직 잘 모르겠어. 복잡한 것 같더라.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리조트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실 건가요? 글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명절. 벌써 걱정이 앞섰다. 작년 추석에는 미라의 친정 식구들이 30명 가까이 몰려와서
은정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했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명절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죠. 제가 언제부터 명절 음식을 해봤다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올 거거든요. 몇 명이나? 작년이랑 비슷하게 30명 정도요. 어머니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다들 기대하고 계세요. 30명.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리조트에서는 3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사장이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30명의 음식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겪은 극명한 대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리조트에서 느꼈던 존중과 자부심, 그리고 집에서 마주한 현실. 핸드폰으로 리조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함께 박은정 이사장 소개글이 올라와 있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를 챙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정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두 개의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선택의 순간이 올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오빠가 남긴 편지가 다시 떠올랐다.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좋은 일에 써줘.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은정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내일을 걱정했다. 또 다른 하루의 이중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미라가 메모지를 들고 은정 앞에 나타났다. A4 용지 한 장 가득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어머니, 명절 준비 목록이에요. 미리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건 말씀해 주세요. 은정은 메모를 받아보며 한숨이 나왔다. 갈비찜, 잡채, 전 6가지, 나물 8가지, 탕 3가지, 밑반찬 10가지. 총 30여 가지 음식이 적혀 있었다. 이게 다 필요해? 네. 작년에도 이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친정 조카들도 더 오거든요. 고등학생인 진수랑 중학생인 은비까지.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도 따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카들까지?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정확히 세어보니까 35명이에요. 어머니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다들 기대하고 계세요. 35명. 은정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작년에도 30명 음식 준비하느라 손목이 부어서 한 달간 고생했는데. 미라야, 올해는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 배달 음식도 시키고. 어머니.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배달 음식이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배달 음식을 드리자고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창피해져요. 그럼 너도 같이 도와주면. 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요리를 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리조트 이사장이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도 주시고 그러실 텐데 집안 명절 음식 정도는 직접 하셔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미라의 말에는 묘한 독이 있었다. 은정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정은 리조트에서 직원 회의를 가졌다. 추석 연휴 운영 계획과 직원들의 휴가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사장님, 명절 기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 회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민이 말했다. 가족이라. 은정이 중얼거렸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한성민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사실 집에서는 제가 여전히 예전과 다를 게 없어요.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해야 하고 음식을 혼자 준비하신다고요?
마케팅 팀장 김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그건 너무 무리예요. 괜찮아요. 원래 그래 왔으니까. 아닙니다. 한성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장님은 이제 300명 직원들의 리더십니다. 건강을 돌보셔야 해요. 맞아요. 저희 리조트 셰프들이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김수진이 제안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가족 일인데 직원들을 귀찮게 할 수는. 이사장님, 한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사장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했다. 어느 순간부터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하자 성우와 미라가 거실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은정이 들어서자 대화를 멈췄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그냥. 명절 이야기요. 미라가 어색하게 웃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은정은 두 사람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리조트 이사장이라며. 우리도 좀 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새로운 지위와 재산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날 밤 9시 미라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내일부터 장보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35명분 재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미라가 머뭇거렸다. 사실 저희 친정 엄마가 어머니 리조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객실 하나 예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저희가 낼게요. 아, 그 정도야. 감사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더. 미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어머니 리조트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해서 혹시 명절 때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은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미라의 요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35명이 다 리조트에 가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몇 분만. 어머니가 이사장이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미라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밤 11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다.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좋은 일에 써줘. 좋은 일? 과연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일까? 35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것이?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이?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리조트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고객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요. 특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저희 아이를 봐주셔서 감동했어요.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최고예요. 내년에도 꼭 올게요. 덕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시간.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는 수많은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언제였을까? 새벽 2시 은정은 결심했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옷 몇 벌, 오빠의 편지, 그리고 손자가 어릴 때 선물한 목걸이 하나, 거실에 메모를 하나 남겼다. 미라야, 성우야. 명절 준비는 이번에는 직접 해봐. 나는 리조트에서 지낼게.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서로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자.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은정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다.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에게 말했다. 오션뷰 리조트로 가주세요. 이 새벽에 리조트예요? 직원이신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은정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집으로 가는 기분을 느꼈다. 리조트가 이제 자신의 진짜 집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하인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추석 당일 오전 7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머니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에 깨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엄마, 성우가 부엌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라야, 미라. 성우가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다. 왜 그래요? 새벽부터 시끄럽게. 미라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엄마가 나갔어.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넸다. 미라는 메모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파래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오는데. 나도 몰라. 어제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똑같았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벌써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미라가 울상을 지었다. 성우는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9시부터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라의 부모님을 시작으로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평소 같으면 은정이 미리 준비해 놓은 차와 과일로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텅 빈 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미라야, 차라도 좀 내와라. 미라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지금 좀 상황이. 미라가 당황하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오전 10시 미라의 큰아버지 내외가 도착했다. 평소 은정의 음식 솜씨를 극찬하던 분들이었다. 인사차 일찍 왔는데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큰아버지가 의아해했다.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셔서. 외출? 명절 아침에? 오전 11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총 35명 중 절반 이상이 도착했는데 준비된 음식이라고는 미라가 급하게 끓인 라면과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이 전부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미라의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명절에 라면을 차려놓다니. 아버님 죄송해요. 갑자기 어머니가. 성우가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미라의 고모가 한마디 던졌다. 혹시 시어머니가 요즘 리조트 이사장 된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리조트 이사장? 미라의 큰아버지가 눈을 번뜩였다. 어떤 리조트? 미라가 어쩔 수 없이 설명했다. 오션뷰 리조트요.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오션뷰 리조트?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 유명한 그곳 말이야? 그런데 정작 우리는 라면으로 때우라고? 미라의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오후 1시 성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너머로 은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리조트에 있어. 리조트요? 왜 갑자기? 오늘 손님들 다 왔는데요. 나도 알아. 그래서 메모를 남겨뒀잖아.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35명이 다 와 있어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해. 성우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 30년 넘게 너희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해봐.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안 일꾼이 아니야.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와주세요.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안 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서로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 존중이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존중 안 했다고. 성우야.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정말 모르겠니? 나를 언제 엄마로 대접한 적이 있어? 언제부터 내 아내 눈치만 보고 살았지?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5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성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거실에 돌아가니 상황은 더욱 어수선해졌다. 일부 친척들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고 있었고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울어댔다. 성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미라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설득이야?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소에 그렇게 착하시던 어머님이 착하다고? 미라의 고모가 비웃었다. 돈 생기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지. 원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그 말에 성우의 화가 치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명절에 집을 나가서 온 가족을 망신 주는 게 정상이야? 오후 3시 결국 대부분의 친척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몇몇은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겠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혼자 남은 성우와 미라는 어수선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집안일은 당연히 어머니 몫이고 명절 음식도 당연히 어머니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오션뷰 리조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은정의 공식 취임식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정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리조트 직원 300명이 모인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제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정이 잠시 멈췄다.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연회장이 더욱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한성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앞으로 박은정 이사장님과 함께 더 좋은 리조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녁 7시 성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친척들 다 갔어요. 이제 집에 와주세요. 엄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성우야, 나는 모셔지고 싶은 게 아니야. 존중받고 싶은 거야. 존중이요? 그래. 나도 한 사람의 인격체야. 너희들의 집안 일꾼이 아니라. 전화 너머로 성우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정말 집에 안 오실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너희가 진짜 변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너희 마음에 달렸지. 그날 밤 은정은 리조트 이사장실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니까. 핸드폰에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변할게요. 은정은 문자를 읽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은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정이 리조트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 역할을 하는 김수진이 스케줄표를 가져왔다. 오전에는 직원 복지 개선 회의, 오후에는 신규 투자 계획 검토. 은정에게는 생소한 업무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참, 이사장님. 어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5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직원들의 따뜻한 서비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원 복지에 신경 써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타인을 위한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리조트 로비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성우와 미라였다. 둘 다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고 특히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은정은 이사장실에서 창을 통해 그들을 내려다봤다. 성우가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내선 전화가 울렸다. 이사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알겠어요. 1층 카페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가족의 모습은 어색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손님과 사업주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성우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집안일도 명절 준비도 다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했고 미라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집안일 도우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직접 해봤거든요. 집안일, 장보기, 요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변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세요.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변한다는 게 뭔 뜻이니? 앞으로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명절 때도 저희가 준비하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어요. 또 그 소리네.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모셔지고 싶다고 했어? 성우와 미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 거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생각해봐. 그때 한성민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괜찮아요. 저희 가족이에요. 한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총지배인 한성민입니다.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본인 급여를 줄이셨을 정도예요. 급여를 줄이셨다고요? 한성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를 만드시려고 개인적으로 급여를 줄이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시면서요. 미라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도 계획 중이십니다. 어머니가요? 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건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한성민이 떠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저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미라도 눈물을 훔쳤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 그럼 정말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희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모르겠어. 너희가 생각해봐. 그날 저녁 성우와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미라가 말했다. 맞아. 나도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한 달이 지났다. 성우와 미라는 매주 리조트를 찾아와 은정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라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님, 저희가 리조트에서 일해도 될까요? 일한다고? 네.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말 궁금해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은정은 놀랐다. 너희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네. 그래야 어머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는 다른 직장이.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성우가 말했다. 당분간은 여기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다음 날부터 성우와 미라는 리조트의 일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성우는 시설 관리팀에서, 미라는 하우스키핑 팀에서 가장 힘든 일부터 맡았다. 객실 청소, 침대 정리, 화장실 청소. 미라는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 손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시설물 점검, 수리, 잔디 관리 등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직접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 힘들지? 은정이 휴게실에서 만난 성우에게 물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싶어서요. 존경스러워요. 두 달이 지나자 성우와 미라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리조트 해변에서 산책을 했다. 엄마, 이제 집에 돌아가요. 성우가 말했다. 정말 변한 거야? 네.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존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로를 대등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은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야. 그럼 집에 가실 거예요? 가긴 가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또요? 나는 일주일에 사흘은 여기서 지낼 거야. 리조트 일도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성우가 웃었다.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6개월 후 박은정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우와 미라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 했고 명절 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미라의 친정 식구들도 이제는 15명으로 줄었고 은정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미라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은정은 리조트에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지역 독거노인 급식 봉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까지 오빠가 말했던 좋은 일들을 실천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손자 준우가 은정에게 말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리조트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부러워해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기쁜 건 따로 있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우가 말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고생이 아니었어. 가족이니까. 미라가 덧붙였다. 어머님,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 일 다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은정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억압과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그날 밤 은정은 오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좋은 일에 써줘. 오빠, 내가 좋은 일에 쓰고 있죠? 그리고 진짜 가족도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은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남은 인생이 더욱 기대되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